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학 TV 4.15 총선 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이 지금 사실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홍영학 TV에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주중에 계속적으로 이 4.15 총선 현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드릴 테니까 예고를 보시고 그 시간에 좀 들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녹화해서 다시 올렸을 때 좀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문을 여는데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과 전진당 또 시민단체와 함께 우선 야권 통합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해서 내일 모레 그 미래통합당으로 일단 다시 야권 통합이 1차 됐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 건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지 더 이상 야권 통합이 있을 건지 여기서 야권 통합이 끝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나지훈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 기자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나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첫 방송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인상 좋다. 또 그다음에 그 웃는 얼굴에서 그렇게 촌촌살인의 어떤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또 얘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저랑 같이 총선 때까지 좀 같이 좀 이 일을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선배님께서 예. 좀 과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운데 전문가는 아니고요. 취재하면서 예. 조금씩 알리켜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 취재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이제 내일 곧 있으면 출범할 텐데 네. 일단 합의는 됐지 않습니까? 야권 통합이 합의했는데 이걸로서 야권 통합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있을 예정일까요? 글쎄요, 워낙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예. 이제 새로운 보수당 예.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예. 이제 줄여서 전진당이라고 합니다. 예. 하고 이제 잘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당대 당의 통합은 이제 그 기존 정당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한성규 의원을 중심으로 또 나와서 한 5분이 예. 또 미래한국당이라고 예. 또 이렇게 비례대표. 또 비례대표 예. 위성정당이죠. 예. 또 이렇게 구성을 된 걸 보면 당대 당의 모습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오늘 시점까지 본다 그러면 당대 당 통합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 다만 이제 자유통일당에서 요구하는 이제 후보 단일화. 후보 단위. 예,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냐. 왜 그러냐면 예. 내일이 이제 2월 15일 네. 정확하게 이제 선거일로 합치면 60일이 남는 예. 딱 아까 말씀드린 2달이 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절충하지 않으면 예. 혼란 속에 빠져서 자칫하면 선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뭐 야권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대면 국민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네. 지금 뭐 우리 나 기자님 말씀처럼 6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도부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또 하나는 뭐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은 그 반대에서 있는 여당인 그 민주당은 지금 공천을 막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선 지역 발표하고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권 통합을 했다고 하는 새보수당이라든지 전진당이 야권 통합 의미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단지 새보수당 다시 말해서 유승민 그 의원 뭐 이 사람들 중심한 새보수당 8분인가 9분 이분들이 통합됐다고 그래갖고 야권 통합이 되냐 물론 정치 노선은 중도가 들어가고 중도 보수로 갔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국민들이 염원하는
야당의 선명성을 가진 자유통일당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정권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자꾸 부러지는 그 우리공화당도 아직 남아 있고 네. 또 하나 그 중도 보수라고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뭐 신당 어제 국민당도 불어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국민당은 이제 불어댔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당들이 이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통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를 위해서 어떤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일단 봉합은 됐지만 그게 야권 통합의 명실상부한 의미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 네.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야권 통합 명분 앞에서 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라든지 그것도 그 뒤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몸을 낮춥니다. 우리는 결코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다. 후보 단일을 해서 어쨌든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내기 위한데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선거에 나섰을 때 단일화되면은 지명도라든지 일반 국민들 이런 데서는 자유한국당 지금 새로 통합된 미래통합당한테 거의 넘어갈 수 있는 경선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냥 예. 결과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흡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자유통일당을 취재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 기성 정당인들한테 특히 제도권에 계신 분 국회의원들한테 좀 피로감이 많기 때문에 신선한 인물,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 3, 40대, 4, 50대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한국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경선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실 지금 속된 말로 이제 유튜브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온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 특히 태극기 듣고 있는 그 애국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아진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충족 다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1.6%를 받았던 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자유통일당이 좀 알고 뭐 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다면 충분히 후보 단일화해서 그렇게 그 기성제 세대들이 그 낡은 뭐 정신으로 그렇게 나선다면 승산이 과연 높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쪽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영원하는 그런 후보자들만 낸다면은 저는 단일화해서 오히려 좀 더 승산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근데 국민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좀 이거 저 주제넘은 소리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그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는 그 고정관념 이걸 빨리 버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을 볼 때도 인물을 볼 때도 평가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캐리어를 갖고 있냐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인재 정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의욕이 있고 누가 얼만큼 이 국가에 헌신하느냐, 국가에 나아갈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그 부분 그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요즘 이렇게 문화계에 보면 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 문화. 팬텀이라고 하죠. 팬텀. 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 온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집안의 엘리트. 잘 컸어. 이 사람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떤 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투쟁력이 전투력이 약하다. 이걸 지금 국회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런 올바른 도련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 저 뭐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보면 캐리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권에서 그렇게 성장해 와서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정치계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싸울 줄도 아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올바르게 성장했던 분들, 뭐 이렇게 도련님처럼 성장했던 아가씨처럼 성장했던 그런 분들이다 보니 싸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봅니다. 그런데 뭐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 여담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국 그냥 국민들 마음을 긁어주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밝혔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매진하고 그다음에 그 투쟁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화 시대. 근데 요즘 이 정권 여당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영입 인사가 뭐 40몇 %가 전부 다 그 엘리트 법관들만 영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말로는 뭐 그 저기 법관 시절에 항명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위해서 항명한 사람들이라는데 그 사람들 캐본 전부 다 엘리트 법관들 아닙니까? 호의호식하고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우리법연구원이라든지 민주화 단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위 민주화 운동 때 자기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뭐 이 제 의견은 이제 순수 제 의견이면 이거는 이제 취재와 관련 없이 제 의견인데 그쪽 분들은 사실은 지금 내세운 그런 민주화로 해서 제도권에 와서 속된 이제 흔히들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조용하면 돈을 보고 있다. 그분들이 조용하게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민주화 운동에 그 87년도 그 민주화 운동의 이후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었다면 이 정도의 불만이 없었겠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도 호의호식하고 자기 자식들을 불법으로 진학을 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강남 좌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뭘 하고 어떻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좀 더 그 저들 이렇게 그 숨어 있는 그런 것들 캐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뭐 그 사실은 뭐 이런 뭐 여담 비슷하게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의 소원은 통일인 줄 알았더니 강남의 큰 빌딩까지 이렇게 소원을 했다니까 참 맞습니다. 그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배 기름기 채우는 데는 다른 안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국가가 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왔으면 되는데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이 야권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사실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봐서는 절대 통합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공화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야권 분열의 그 하나의 그 아주 그 뭐 원조다 이렇게 이제 그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그 지나간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줬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기네는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다. 이때까지 탄핵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정체성을 맞추고 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이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흔들려서 전복이 되고 이러니까 이 정권이 엄격결에 정권을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지향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계속 매진을 해 지금까지 해온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 과연 그 미래통합당에 아까 자유통일당은 예컨대 그 단일화도 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서로 힘을 보태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그 역결로 가지 않겠다 배신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종로에 한교안 대표가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지금 이제 맞대결이 될 양상인데 지금 사실은 한교안 대표가 종로에 지금 봐서는 좀 밀리는 현상 아닙니까? 여론조사 이런 거 봐서 거기에다가 또 같은 야권인 우리 공화당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야권 분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을 위해서 야권 분열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미래통합당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나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탄핵 정국 때부터 탄핵 이후부터 이렇게 아스팔트한 3년 동안 계속 끌고 온 당이었고 지금 우리 공화당 내부에도 지금 사실은 홍문정 의원하고 또 조원진 의원하고 또 이렇게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는 이제 조원진 이제 의원이고 또 홍문정 의원 나가서 친박신당을 만들었죠. 또 당을 만들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다가 이제 후보를 낸다라는 썰이 지금 나와서 SNS상에서 이건 아니다. 예전에 창원의 보궐선거에 그렇죠. 그 3% 때문에 진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원진 의원 쪽에서 무엇이다 우리 공화당의 어떠한 당 색깔이라고 할까요? 이래 보면 좀 전투적이고 좀 강직 노선인 건 사실인데 선거 60일 정도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지금 물론 이낙연 전 의원이 앞서가고 있지만은 선거란 게 어떻게 바뀔 줄 모르고 또 지금 야권이 단합되는 부분들이 잘만 봐진다 하면 그쪽에 내는 무리수는 두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다만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우리 권한은 또 지금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되고 저렇게 또 혼자 남아서 또 되질 않고 또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유명무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정광훈 목사님 집회의 3.1절 집회가 합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제 정확히 소식통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기자가 촉이 우리보다 나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치어진다면은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그런다면은 국민들의 염원들, 보고 있던 시민들의 염원들이 한결 좀 더 편해지면서 좀 유동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봐진다면 이제 이 친박신당, 홍문정 의원의 이 친박신당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도 지금 하나의 변수인데 제가 홍문정 의원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 그쪽 쪽의 사람들하고 얘기는 접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건대 강직하게는 않을 것 같아요. 유연성은 분명히 좀 더 어떤 개연성은 친박 신당이 좀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게 또 제 추측인데요. 지금 선거 60일 동안에 후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잡혀가면서 D0에 맞춰서 이 60일 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또 하나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합친 미래통합당은 하여튼 빠찌만 된다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 통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또 우리공화당, 뭐 이런 쪽은 보면은 그래도 이 국가의 앞으로의 어떤 운명과 그다음에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선거에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가 너무 내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편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우리 나 기자님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들은 각 정당들의 추구 목표, 실제 이면적인 추구 목표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야권이 통합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권 정권의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좀 어떻게 막아달라. 야당으로서 구실을 해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까지 위반되는 이런 어떤 정권 속에 살지 않게 해다오. 뭐 이게 국민들 바람일 텐데 자기네 빠지다는 건 나중 얘기고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좀 이제 앞으로 대세는 그겁니다. 젊은 사람 원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국회의원 원하는 거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희생하는 그런 국회의원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국민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참 오묘한 정치를 하는 우리 안철수 전 국회의원
지금 뭐 대표 신당을 만든다 그러는데 엊그제 국민당 그걸 또 중앙선관위에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신당인데 우선 그 나 기자님 생각할 때 안철수 뭐 은필지 같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합시다. 이 안철수 신당은 친여 쪽입니까? 친야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친여라고 봅니다. 친여.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정은 친여라고 하겠지만 네. 결과는 친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예. 역대 그 안철수 씨가 나와서 선거에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 현 정사에 네.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저쪽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돈이 많아서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탄핵 정국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질풍노도 속에 오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영향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침묵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어떤 분은 뭐 말씀대로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가 무슨 게임 하듯이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물론 그분을 폄하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뼈아픈 비판도 비판이기 때문에 이건 비평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분이 행보가 좀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걸어줘 왔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자가 되지 않을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선거 때문에 되면 나타나서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질문할 대로 친여냐 친냐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친여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에는 그분이 처음 나오고 신선하고 또 그다음에 때묻지 않은 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호감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이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국가관이 정확히 없어요. 왜 국가관이 없다고 내가 단언을 하냐면은 그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꿈꾼다는 사람이 국가관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건 마이너스도 이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나오면 안 되죠. 예. 근데 이 미물이 나 같은 사람보다도 국가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뭐냐면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재 정치 지형에서 중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중도라는 의미가 없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한 거지만 그 지금 이 정권 여당 정권은 좌클릭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니 여기 이 여당 정권이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연방제 하겠다고. 낮은 수준의 연방제 가겠다고. 지금 이인영 그 원내대표입니까? 예. 위험한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기에 이런 그 시계에서 공산주의 가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겠다는 그런 정권인데 이 정권이 국민이 생각을 뭘 하든 자기네 어떤 이념대로 가겠다는 건데 정치를 맡은 70만 명의 뭐 주사파라고 꼭 내가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 사람들이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야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점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간에선 유승민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보다 더 똑똑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국민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이 집권 정당이 좌클릭 돼 있고 사회주의 간다는데 아니 거기 맞서야 되는 건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다음에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씨도 지금까지 뭐 자기가 꼼수를 부렸던 어쨌든 지금까지 해서 어쨌든 통합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갔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정체성이 확실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지만 근데 자유통일당은 그 몇 명 구성이 이렇게 보면 길거리 아스팔트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거기를 위해 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정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와가지고 중도를 표방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이걸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나서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인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세력 결집한 거 이런 거로 표를 줄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자도 싫다 우도 싫다 하는 사람이 그냥 표를 던지듯이 줄지 몰라도 이 사람이 결국 국가관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면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건 내가 분명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유, 뭐 공화, 공명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철수 씨는 그 중도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용어들은 좌측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쉽게 보면 이건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 얘기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편적인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체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부분들은 헌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말로 내세울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선거판에 오면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포장을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자도 우도 싫고 무당층들 그러니까 조금 관망 세력들을 중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관망 세력이 중도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속에 보수 우파 사람도 있고 또 좌파 쪽의 사람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핵연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미래 지금 그 통합당을 만들면서 왜 저 중도가 아니 그때는 이제 헌보수 이런 얘기를 쓰시기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100년 전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당구당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1913년 9월 20일 날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에 분명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거 사유재산 인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 취재만 할 수 있는 거지. 가령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도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느냐?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가를 없애자. 지혜와 상공업의 발달을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 좌파 세력들 하는 게 대기업, 특히 삼성을 부수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동조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식계급을 없애자. 이거는 모든 일들을 우매하게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목고를 없애고, 뭐, 가진 자거를, 그러니까 뭐, 학력이 높으면,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진다면 조국 씨 보십시오. 그 가족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그 SNS에서는 가장 자기가 선비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냐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민을 그런 식으로 키운 그 사람을 봤을 때 이율배반적인 행동, 배신감은 진짜 국민들이 특히 젊은 청춘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종교를 흑파하자 하셨거든요. 이건 덕과 의지가 타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을 봤을 때는 사랑, 불교에 봤을 때는 자비, 천주교에서도 뭐 사랑, 뭐 자비. 이런 그 어떤 모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행위문에 빠져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개인의 정체성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던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떤 분은 글로벌리즘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거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들이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두고 우리가 대립되어 있는 진짜 아주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밑에 이제 일본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국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멍청하게 있다면 이 국가가 그냥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중도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고 자기 정치 성향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빨리 그 국가 정체성부터 확립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게 뭐 국민의 한 사람 또 그다음에 이 미디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여론 독재를 하고 있는 데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나마 드릴 수 있는 고언 같습니다. 자,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권 통합에 대해서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하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4.15 총선 현장
흥양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